비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전여옥 전 의원입니다. 이분 촌철살인 유명하죠. 아주 명쾌하고요. 세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리한데요. 제목이요. 짧습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더 죽어야? 라고 입니다. 굴단지 엄마는 닉네임을 쓴 전여옥 의원의 글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이재명이 사악한 사패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요.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진짜 소름 돋습니다. 오봉역 사고의 이재명 SNS 얼마나 더 사람이 죽어야 바뀌겠습니까? 5개 달고요. 이재명의 SNS 글을 실었는데요. 그것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이 쓴 겁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뀌겠습니까? 코레일 오봉역 사망사고 피해자의 유족분께서 한 커뮤니티에 올린 절절한 글을 읽었습니다. 생일을 맞아 집에 온다던 오빠가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절규의 마음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수많은 만약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었다면, 열차를 피할 공간이 있었다면, 올해 4건이나 발생한 사망사고에 회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려 일하던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동료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혁신도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줄여도 되는 영역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우리 모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뀌는 거냐고 거듭되는 안전 참사 희생자들의 넋이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그 물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누군가 죽어도 바뀌지 않는 나라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이재명의 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여옥 의원이 또 글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재명을 둘러싼 이들 그 데스노트가 2자릿수 훌쩍 넘을까 무섭죠. 유동규도 남욱도 신변 안전을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어요. 호주 출장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붙어다니고 하루 종일 골프도 친 김문기 모르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여기 그래픽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태원 참사 위에 고맙습니다 했고 희생자 명복을 빕니다. 위에 고맙습니다를 써놨네. 이건 뭐 아마 편집한 거 아닌가 본데 어떤 분이 편집한 거를 올린 것 같습니다. 글은 또 이어갑니다. 그런 이재명이 이태원 참사 때 숨진 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겠다고 명단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모질이 고민정의를 앞세워서요. 아무리 막살났지만 이재명의 악랄함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1. 대장동 범인은 윤석열이다 라고 하더니 2. 대장동 설계단은 나 이재명이다 라고 하더니 드디어 3.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다 라고 합니다. 이재명 완전히 도른 거죠. 부디 심신이 건강해야 할 텐데 그래야 확실히 죄값 치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글을 썼는데 글이 촌철살인이면서도 아주 재미나게 썼습니다. 전여옥 의원 특유의 글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거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일단 가증스러운 거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뀌겠습니까? 라는 말 섬찟하죠. 오봉역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 이재명 입에서 나왔다는 게 섬찟한데 이 전여옥 의원의 글에서는 뭘 걱정하냐면 또 다른 죽음.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등 참고인 조사받다가 4명이 석연찮은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유동규 등등 앞으로 조사받을 사람,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 이재명에 대해서 파헤칠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다 불고 있잖아요. 유동규 남욱은 불고 있고 김용 정진상은 아직 안 불고 있는 듯하지만 그들도 이제 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누군가 여기서 또 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 어린, 그다음에 예측 같은 거, 그런 거를 꼬집은 거고요. 전여옥 의원이. 저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재명도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것도 전여옥 의원이 약간 암시한 것 같아요. 완전히 도른 거죠. 마지막에 하면서 부디 심신이 건강해야 할 텐데 그래야 죄값을 치른다. 다시 말해서 돌지 말고 죄값을 치러라 이건데, 그러니까 정신 이상돼가지고 정신병원 가고 이러지 말고 온전히 죄값을 치러라 이건데, 저는 여기서 조금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의 신변도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이런 막바지에 몰리면은 더 이상 항거할 수단이 없어지면, 지금 방탄을 몇 개 입습니까? 방탄 옷을 입다가 참사를 방탄으로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이태원 참사를. 그러면 이제 또 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획에 의해서 일어날지도 모르죠. 제5, 제6, 제7 방탄 옷을 계속 입다가 그 방탄을 자기가 입으려고 했던 기획이라는 건
방탄 기획이 뽀록 나면은 더 이상 방탄을 못하면 평생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한 추측도 할 수 있죠. 그리고요, 저는 그게 또 의심스러운 게 지금 이재명의 그 대선 기간 올린 페이스북들이요 대량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거 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이재명 페이스북이 작년 7월에서 올해 2월 게시된 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계정 2개를 운영했었거든요. 두 계정, 개인 계정서도 올해 2월 글 모두 자취 감췄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상한 게 이게 이제 잘못하다간 증거 인멸 지시가 될 수 있어요. 계정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제 누구를 시켰을 텐데, 비서진 중 누구. 그러면 이거를 삭제가 이렇게 됐으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조사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조사 통미까지 온 게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선거법 위반 조사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거짓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 주장을 했다.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거. 이게 선거법 위반인데, 그러면 그동안의 게시물, 글을 쓴 게 허위사실이었으면 이게 결정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다른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대장동 관련이라든가 다른 수사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했으면 이게 선거법 위반도 선거법 위반이지만 죄를 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집요하게 게시물을 올렸다면 그게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 수사 방해죄도 되죠. 일단 증거 은닉이 됩니다. 이걸 게시물을 삭제하면은요. 그럼 수사 방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허위 사실을 공포했으면, 게시물을 통하거나 방송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공포했으면 방송해야 자기가 지울 수 없지. 그러나 SNS 이런 건 지울 수 있거든요. 지우면 증거 은닉이 돼요. 지금 수사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증거 은닉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이런 글을 이재명이 허락 없이, 이재명이 명령 없이 이걸 다 지운다고요? 이거 비서가? 물론 이재명인 비서 핑계 되겠지.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난 이거 글이 다 없어졌는지 난 몰랐어요. 아이고, 충분히 오리발 내밀 사람이죠. 그런데 이재명의 허락 없이 이재명 계정을 지웠다고요? 누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재명 지시 없이 이재명의 개인 계정을 다 지운다고요? 이거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증거 은닉이 되는데, 아까 이재명의 이 신변가 왜 생각하냐면요. 여기에 보면 수사에 대한 글도 당연히 지웠고요. 대장동 관련 글들 당연히 지웠고.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가 북한 관련된 글도 지웠어요. 북한 관련된 글은 이번 수사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웠어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이상하다. 왜 북한 관련된 거, 김정은이가 들으면 기분 나쁠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2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뭐라고 썼냐면요. 탄도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하니까 이거 선거 전이죠.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아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더 이상 긴장을 조성하는 경고망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거 김정은한테 경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전이니까 썼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지웠어요. 이게 수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지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웠다는 거는 북한한테 이제 문매 맞게 생겼고 김정은한테 야단 맞게 생겼으니까 이거 말고도 또 지웠어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여야 대선 후보 대북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월 30일. 이것도 지웠고요. 그거 말고도 북한 관련된 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을 비판하는 글들도 같이 지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수사하고 상관없는데 왜 지웠을까?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지금 연대가 슬슬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북한을 규탄한 건데 이걸 오히려 냅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운 거는 이거 수상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북한하고 지금 어떤 관련성을 애써 없애려고, 그다음에 자기가 비판했든지 칭찬했든지 이걸 아예 북한 관련성 없애라고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강력한 실수가 될 수 있다. 뭔가 북한하고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신변 안전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러죠. 이재명이 코너에 몰리면 자기 스스로 신변 안전에 위협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북한 저는 그게 떠오르거든요. 박원순이 자살이 자기가 선택했을까? 그 정도 가지고 박원순 성격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성추행 의혹 받는다고 그 정도 가지고 목숨을 끊을 사람이다. 저는 그것도 뭔가 동선이 이상하거든요.
그 핀란드 대사관 근처인데 거기는 북한과 대한민국을 같이 대사로 나와 있는 데 아니랍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제 자살했다는 건데 이상합니다. 그거 이상했는데 그때도 혹시 북한 관련 아닌가 하고 조금 의심을 했어요. 그건 뭐 의심이죠. 합리적 의심이죠. 정확히 드러난 건 아직 없죠. 근데 혹시나 이것도 또 비슷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제가 그냥 망상이라고 해둡시다. 망상이라고 해도 좋고 합리적 의심이라도 좋고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소투 보고 놀란다고 해도 좋고 그러나 이재명의 신변은 보호해야 되는 아는 거야. 왜냐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전혀 의원 말대로. 그리고 뭐 죄지고 자살하고 영웅되고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노무현이 그랬죠. 아니 자살한 사람이 어떻게 영웅이 돼? 성역화돼. 근데 죄 졌는데? 아니지. 박원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죄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검찰에서 빨리 신변보호 다시 말해서 구속수사. 구속을 하면 신변보호가 되잖아요. 구속을 하는 게 신변을 보호하는 거다. 그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뭐 단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북한 관련 글까지 왜 수사하고 상관없는데 다 지웠을까?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뻔뻔하게 버티는 이재명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런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너무 엄청나게 벌어지니까요. 제 머리로는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지켜보시죠. 무서워요 무서워.